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살벌하네요. 네, 역시 애플과 테슬라 원투펀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좋은 쪽의 원투펀치가 이제 하향으로 뒤통수를 걸기는, 컨트롤하는데 앞면을, 적을 향해서 앞면을 걸게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을 향해서 뒤통수를 걸기는 최악의 케이스가 나타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테슬라 빠진 것 보고 정말 뒷골이 무성할 정도인가, 섬뜩섬뜩한 머리카락이 좁히좁히 쓸 정도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애플이 최초로 2조 달러가 무너진다, 최근에 가장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너진다,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애플과 테슬라 결국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고가 쌓이는 것이고, 재고가 쌓이는 것은 결국 그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이다. 쉬워 보이지 않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애플, 테슬라가 모든 것을 결정한 하루이다.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왔네요. 네, 46점이 50 이하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최악의 지수이다, 수치이다,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소폭 바닥에서 반등을 했으나 여전히 약한 그런 모습,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보다가 보니까 또 카지노, 이런 중국 리오픈 관련 주식은 또 미국에서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확실히 중국 리오픈이 유일한 테마이고 화두이다. 이건 머릿속에 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난리, 이제 춘절 때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단 면역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때가 바닥이다. 네, 사셔야 되죠. 사서 내년 올 여름이죠. 올 여름 그냥 모든 글로벌 시장에 중국 애들이 놀러 나올 때 그때 팔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술주 중심으로 추가 하락이 전망된다. 네, 이게 가장 큰 가슴 아픔이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2차전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그 연속성 힘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리스차 상업용 차량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연 7천만 대 정도가 리스 차량이 되는데 여기 얼마나 팔릴 것이냐, 여기에 많은 노력과 또 비용,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쉬워 보이질 않는다. GM, 포드, 아틀란티스의 이 블락, 자기들을 위해서 IRA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유럽차와 한국차에 대해서 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어려운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한번 봅시다. 네, 다우존스는 0.04% 하락, S&P 500은 0.41%, 나스닥은 0.76%, 전부 바닥에서 찍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다우존스 3,300이 깨지느냐. 근데 S&P 500은 이제 3,800이 기본이죠. 나스닥 1,003만 정도가 우리들이 갖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인데, 테슬라와 애플의 끊임없는 침체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2월 S&P 제조업지수 PMI 지수가 46.2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이다. 독일 12월 CPI가 예비치가 전년 대비 8.6% 상승했는데 예상을 하회를 했죠. 네, 9% 정도였는데 8.6 정도가 났습니다. 이런 다행이죠, 그렇죠? 네, 유럽이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전 뉴욕 연은총재, 미 경기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하나만 한 소리죠. 네. 미국 국민 80%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물가와 실업률에 우려가 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심리인데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째 소비를 줄이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안 좋을 땐 주부들이 아빠들이 소비를 줄이죠. 소비가 안 좋으면 결국 기업들에게 전체적으로 산업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인원 감축, 레이오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하나은행도 40살 이상으로 이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네, 명태 받고 증권사는 피가 찍찍 흐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피가 찍찍 흐르고 6개월 있다가 항상 주식이 오르더라.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들 귀에 모시도록 이야기를 했죠. 여의도에 피가 난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폭스콘과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협력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엔비디아가 누구하고 폭스콘과 자율주행차 플랫폼,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뭔가를 하겠다는데,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하는데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플랫폼. 기업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엔비디아 오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애플 수요 둔화 우려에 시총 2조 달러 반납.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애플이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애플의 끊임없는 하락. 저도 이제 애플을 볼 때마다 얘들도 혁신성이 없더라. 그렇죠? 애플은 이제 뭐 그거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장난치면서 돈 버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애플은 그게 아니죠.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 혁신성, VR, XR을 하든지 전기차를 하든지 자율주행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접는 것을 만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기존에 따뜻하게 돈 버는 데서 안주하면 애플 꼴, 삼성전자 꼴 다 그렇게 납니다. 그렇죠? TSMC도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네. 미 빅테크 감원 속도 팬데믹 기간보다 빠르다. 그렇죠. 빅테크가 전체 고용 인구의 3%밖에 안 되지만 이 3%가 전체 다 잘려도 실업률이 3%밖에 안 올라가지만 이 빅테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방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빅테크가 멈추면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두 번째, 이들이 고액 연봉자들이라는 거죠.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는 심리이고 이들의 파급 효과가 무서운 거죠. 네. 댄 나일스라는 뭐 기술주의 대가가 있죠. 이분이 이제 기술주 분석을 제일 잘하는데 S&P 500 올해 20%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S&P 500은 좀 기술주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대가가 했다는 것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항상 대가가 이야기하면 바닥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가가 이야기하면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죠. 오늘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104.56, 1.01% 올랐네요. 네. 향후에 추가로 긴축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가정성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4074, 0.04bp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10년짜리는 3.795, 3.6bp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금리가 좀 빠지던데 금리가 오르지 않고 안정을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제 WTI가 많이 빠졌습니다. 4.13%나 하락을 했는데 77달러. WTI는 빠져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WTI가 영향을 좀 받는데 우리가 이제 무서운 것은 중국의 얼굴을 글로벌 시장에 다시 세수를 하고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활발하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생산에 집중할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WTI나 LNG나 에너지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 작년에 기조가 높아 있는 상태, 기고인 현상에서 또 CPI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라든지 큰 고통을 안겨주죠. 또한 정책 위반자들에게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분을 주고 있어서 올해 주식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작년에 미국 기준금리를 저렇게 많이 올릴 거라고 연초에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빠진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자본주의의 논리이고 자본주의의 현명함이죠. 네. 애플도 3.81% 하락, 테슬라 12.49. 제가 100달러 깨지면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올라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 내려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좀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테슬라에 가서 전부 쇼프레이를 했다는 거죠. 테슬라 숏 이렇게 했다는데 뭘 롱했는지 모르겠어요. 롱을 뭘 했는지 우리나라 LG 엔솔을 한 건지 뭘 롱했는지 GM과 포드가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GM과 포드를 롱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죠. 테슬라 숏, GM과 포드 롱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제 테슬라 숏했던 세력들이 언제 꺾느냐가 더 중요하죠. 꺾으면 150달러까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0달러 깨지면 숏을 접을 확률 청산을 하고 환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달러 이후부터는 한번 죽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네,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TSMC는 0.3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살짝 오르면서 끝났네요. 네, 반도체 또 D램은 의외로 또 바닥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네, 좋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4.21% 상승했네요. 근데 이제 CES가 8일부터인가 열리는데 거기 메타 플랫폼스 이야기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죠. CES가 그냥 열린다. 옛날 같으면은 뭐 방송에서 새로운 기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 기술의 방향성이 차별화된 것이 없다. 두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감과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럴 때가 항상 바닥인 바닥입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는 올랐습니다. 노블록스는 2.32% 하락하며 메타의 그 성지가 이제 하락을 해서 27달러, 얘들 20달러 깨지게 생긴 것 같은데 큰 걱정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16,660달러 살짝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대한 저는 전혀 관심은 없습니다. 자, 금융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달러와 추가 약세가 전망이 된다. 지금 워낙 강세인데 달러가 추가 약세가 전망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첫 번째, 1분기 중 더욱 본격화될 미 연준과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달러 약세, 타국통화 강세 원인인데 그렇게 될 거라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폭이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와 달리 미 연준과 ECB, 미 연준과 BOJ 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2023년 상반기 중 더욱 빠르게 해소될 공산이 높다. 얘들이 금리를 안 오르고 버티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 환율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90이 넘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경우 1분기가 종료되가 곧 기대되는 반면 이제 ECB와 BOJ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BOJ의 추가 긴축 기조 강화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으면 엔화의 추가 강세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BOJ가 2023년, 24년 물가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1.62에서 2% 사이에서 2%까지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일본이 그동안 저금리에 저인플레이션에 시달렸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근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BOJ 22 등 기존의 강국들이 통화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미 한풀 꺾였다. 이게 이제 달러 약세, 다른 통화 강세를 원인을 점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약화로 유럽의 경기 반등이 전망된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그렇게 상수가 돼가는 거죠. 열버지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 시간에 뭐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또 흘러나오는데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다.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유럽이 LNG가 이제 남아 돌 정도로 풍부해지는 건데 큰 문제에서 이제 작은 문제로 변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게 두 번째 달러 약세를 점치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펀더멘탈 차별화 약화 현상이다. 그동안 경제 펀더멘탈 층에서 미국이 아주 강했죠. 독주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 임금 뭐랄까 성장력은 뭐 어때요? 임금 그 다음에 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했는데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타 국가 타 대륙과 차별화 약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유로 및 엔화 가치의 반등 요인이 작용할 공산이 크게 작용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향후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 한국은 1200원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급하기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 강화도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죠. 기대감. 위안화가 달러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특수를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은 물론 이머징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중국 모멘텀 강화는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키는 계기, 즉 달러 약세의 압력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저는 중국 모멘텀도 달러 약세의 원인을 촉발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 원인을 촉발할 것이다. 이걸 하나 넣고 싶네요. 통화정책을 반영한 독일과 미국과 일본 간 2년간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유로엔화 강세가 지지 중이다. 즉 독일과 일본 저금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통화 강세를 지지한다. 이 그래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을 화해하는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네. 경제 펀더멘털 차별화 현상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럽, 미국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네.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도 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달러보다는 유로화가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2차 전지. 결국 배터리 산업의 본연의 모습으로 문제가 회귀할 듯. 여기서 본연의 문제라는 것은 수급, 가격, 재고, 경기 침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불리다. IRA법은 본질적으로 미국 전기 자동차를 구하기 위한 법이지 한국이나 유럽차를 위한 법이 아니다. 교매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이용한 한국 배터리 업체의 CR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양극재는 버려라. 음극재나 첨가제나 전고체 싸움으로 갈 것이다. 폐배터리가 양극재를 대신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주전자재로 성인 하이텍, 에코프로와 코스모스와 콘텐츠 엔터와 YG 엔터의 바닥 탈출이 이어진다. 제작사는 글로벌 파워를 가진 CJEN과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CJEN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제작사의 파워를 가지면서 스프레드를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죠. 웹툰 웹소설의 파워는 지속될 듯. 그러나 너무 오른 가격으로 이제 이익 실현을 추천한다. DNC 미디어 같은 것도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뉴욕 분주는 가지고 가야 한다.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코로나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춘절 이후 난장판 때 재매수를 추천한다.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대한항공정도. 네. 로봇주 어제 저희가 같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어린 시절 에코프로 BM을 보는 것 같다. 어린 시절의 에코프로 BM을 보는 것 같다. 2016년인가 제가 봤던 14,000원에 대한 그 기억. 30명의 펀드 매니저가 대구 공장을 가서 이동채 회장의 PT를 들었는데 2016년, 13년이었던 13년, 14년 그 중에서 점심을 먹는데 반 이상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된다고 봤던 거죠. 지금 로봇은 에코프로 BM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이제 7천억, 6천도 후반까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왔는데 삼성이 여기다 돈을 지분을 투자하면서 때려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은 싹수가 있다는 거죠. 카이스트들의 그 머리 좋은 것들을 삼성이 산 거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시총 1조까지 일단 버텨보자. 1조 다음에 3조까지 가는 거죠. 에코프로 BM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이걸로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어제 많이 올라서 거의 상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슬로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연말부터 어제까지 다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미국은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올라올 확률도 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라. 그래서 로봇 정도에서 뭔가 로봇과 니오픈 정도에서 뭔가 하나 사서 꾸준히 가지고 가라. 이것저것 다 건들면 하나도 잡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연초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잘 버텨봅시다. 저는 오늘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